생산자동화 기능사 PLC 제어 10강 XG 5000으로 업다운 카운터 설계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에 사용되는 필수 함수인 타이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건의 개수와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는 카운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에는 기본적으로 업 카운터와 다운 카운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을 조합하여 만든 업다운 카운터도 PLC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운터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업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다운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업, 다운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배울 학습 차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업 카운터, 두 번째, 다운 카운터, 세 번째, 업, 다운 카운터. 먼저 카운터의 기본인 업 카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기구가 시퀀스 회로에 사용하는 카운터입니다. 우측과 좌측에 보이는 그림은 전기 시퀀스 설계에서 카운터를 사용하기 위한 회로도입니다. 시퀀스 회로도에서는 카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결선해야 합니다. 동작사항을 살펴보면 PB1을 누르게 되면 카운터 인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서 입력 신호의 횟수를 측정합니다. 지속적으로 PB1을 ON, OFF를 반복해서 사전에 설정한 지정 횟수에 도달하게 되면 카운터가 ON이 되어 레드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또한 한번 ON이 된 카운터를 OFF시키기 위해서는 리셋 회로 또는 기구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회로에서는 리셋 버튼을 PB2로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PB2를 누르게 되면 카운터가 리셋이 되어 카운터가 오프가 되고 레드램프는 소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카운터를 5회로 세팅하게 되면 5번 눌러야 레드램프가 점등하게 되고 10회로 설정하면 10번 눌러야 레드램프가 점등하게 됩니다. 카운터는 이처럼 동작 횟수를 정하여 온오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시퀀스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결선을 해야 하지만 PLC에서는 연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손쉽게 카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PLC에서 카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C에서 업 카운터는 타이머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 카운터의 동작은 전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카운터의 횟수가 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지정한 횟수에 도달하게 되면 카운터는 ON이 됩니다. 업 카운터의 함수 이름은 카운터 업의 약자를 써서 CTU를 사용합니다. 또한 N1에는 타이머와 동일하게 카운터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C0, C1, C2와 같이 카운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지만 꼭 0번부터 써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N2에는 타이머와 동일하게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횟수만큼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타이머는 100ms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3초를 하기 위해서는 30을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운터는 기본 단위가 1회이기 때문에 3회를 입력하고 싶으면 단순히 숫자 3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PLC에서 카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는 PLC에서 업 카운터를 활용한 회로입니다. 동작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기 신호가 CTU 함수, 즉 업 카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카운터의 지정 횟수는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을 3번 ON, OFF를 하게 되면 C0이 ON이 됩니다. 카운터가 ON이 되어 C0이 ON이 되면 C0A 접점에 의하여 레드램프가 점등하게 됩니다. 그 후 스타트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면 카운터의 숫자는 올라가게 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이때 카운터를 오프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리셋 코일을 활용해야 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C0 리셋 코일이 ON이 되면서 카운터는 다시 횟수가 0으로 초기화되고 레드램프는 소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운터를 활용하여 동작 횟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PLC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장비에 맞게 설정 및 변수 세팅을 완료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력부와 출력부를 나누기 위해서 설명문을 작성해 줍니다.
설명문은 프로그램 창 좌측 회색 칸을 더블 클릭하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PLC는 출력 코일을 하나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부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드램프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F9를 눌러 출력 코일 레드를 먼저 작성해 줍니다. 다시 입력부에 돌아와서 F3을 눌러 A 접점 스타트를 만들어 줍니다. 카운터는 타이머와 동일하게 함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단축키 F10을 눌러 응용 명령창을 열어줍니다. 응용 명령창에 업 카운터의 약자 CTU를 입력하시면 업 카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띄어쓰기를 하신 후 카운터 번호 C0,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띄어쓰기를 하신 후에 횟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회 동작을 만들기 위해 숫자 3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후 엔터를 누르시면 업 카운터 함수가 완성하게 됩니다. 카운터 C0을 레드램프의 A 접점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적산 타이머와 비슷하게 항상 리셋 코일을 세트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리셋 버튼을 A 접점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리셋 코일 단축키인 Shift F4를 눌러 C0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셋 버튼을 리셋 코일 C0과 연결되면 모든 프로그램 작성이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C0의 숫자가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3번을 눌러 C0의 횟수가 3에 도달하게 되면 카운터가 ON이 되어 레드램프가 점등하게 됩니다. 이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C0이 리셋이 되어 횟수가 0으로 변하고 레드램프도 또한 소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운 카운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카운터는 말 그대로 전기 신호가 들어올 때 숫자가 감소하는 카운터입니다. 업 카운터와는 반대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운 카운터에 전기 신호가 들어올 경우 지정된 횟수에서 1씩 감소하다가 0이 되는 순간 카운터가 ON을 합니다. PLC에서는 다운 카운터의 약자를 써서 CTD로 표현합니다. N1에는 업 카운터와 동일하게 카운터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N2에도 역시 업 카운터와 동일하게 원하는 횟수만큼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타이머와는 다르게 3회를 입력하면 3번, 5회를 입력하면 5번 입력 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운 카운터의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는 PLC에서 다운 카운터를 활용한 회로입니다. 동작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기 신호가 CTD 함수, 즉 다운 카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카운터의 지정 횟수는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C0의 시작 횟수는 3회에서 시작합니다. 그 후 스타트 버튼을 ON 할 때마다 횟수가 3회에서 2회, 2회에서 1회로 감소하게 됩니다. 스타트 버튼을 3회 눌러 C0의 숫자가 0이 되면 카운터가 ON이 되어 C0이 ON이 되고 C0 A 접점에 의하여 레드램프가 점등하게 됩니다. 그 후 스타트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도 숫자는 0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카운터를 오프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리셋 코일을 활용해야 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C0 리셋 코일이 ON이 되면서 카운터는 다시 횟수가 3으로 초기화하게 되고 레드램프는 소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 카운터를 활용하여 동작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PLC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장비에 맞게 설정 및 변수 세팅을 완료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력부와 출력부를 나누기 위해서 설명문을 작성해 줍니다. 설명문은 프로그램 창 좌측 회색 칸을 더블 클릭하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PLC는 출력 코일을 하나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부를 먼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드램프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F9를 눌러 출력 코일 레드를 먼저 작성해 줍니다. 다시 입력부에 돌아와서 F3을 눌러 A 접점 스타트를 만들어 줍니다. 카운터는 타이머와 동일하게 함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단축키 F10을 눌러 응용 명령창을 열어줍니다. 응용 명령창에 다운 카운터의 약자 CTD를 입력하시면 다운 카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띄어쓰기를 하신 후 카운터 번호 C0,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띄어쓰기를 하신 후에 횟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회 동작을 만들기 위해 숫자 3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후 엔터를 누르시면 다운 카운터 함수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카운터 C0을 레드램프의 A 접점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적산 타이머와 비슷하게 항상 리셋 코일을 세트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리셋 버튼을 A 접점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리셋 코일 단축키인 Shift F4를 눌러 C0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셋 버튼을 리셋 코일 C0이 연결되면 모든 프로그램 작성이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C0의 숫자 3에서 시작하여 1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3번을 눌러 C0의 횟수가 0에 도달하게 되면 카운터가 ON이 되어 레드램프가 점등하게 됩니다. 이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C0이 리셋이 되어 횟수가 3으로 변하고 레드램프도 또한 소등하게 됩니다. 다음은 업 카운터와 다운 카운터를 합친 업 다운 카운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사항은 업 카운터와 다운 카운터를 합친 것 그대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카운터, 업, 다운이기 때문에 CTU와 CTD의 합성어 CTUD를 사용합니다. N1은 기존 일반 카운터와 동일하게 카운터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기존 사용하던 카운터와는 조금 다릅니다. N2와 N3에는 변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령 N2에 입력한 변수가 ON이 되면 카운터의 숫자는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N3에 입력한 변수가 ON이 되면 카운터의 숫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카운터 증가 감소를 통해 0부터 시작하여 설정해 놓은 숫자에 도달하게 되면 카운터는 ON이 됩니다. 이렇게 업 카운터와 다운 카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 다운 카운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간단하게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UD라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카운터에 비하여 함수의 길이가 굉장히 복잡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길어졌을 뿐이지 동작은 지금까지 배워온 카운터와 동일합니다. 우선 CTUD 앞에 연결되어 있는 언더바 on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on은 PLC의 CPU 자체에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서 PLC가 런 상태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on이 되는 함수입니다. 언더바 on을 쓰거나 F99를 변수로 작성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더바 on을 쓰는 이유는 CTUD에 동작할 수 있도록 전원을 인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 on을 입력해 줍니다. 본격적으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M0이 on이 됩니다. M0이 on이 되면 CTUD의 M0 역시 on이 되어 카운터 C0의 숫자는 1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 스탑 버튼을 누르면 M1이 on을 하게 됩니다. M1이 on을 하게 되면 CTUD 함수에 M1이 on이 되면서 카운터 C0의 숫자가 1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M0과 M1의 입력을 통해 C0과 설정한 숫자 3에 도달하게 되면 카운터 C0은 on이 되어 레드램프가 점등을 하게 됩니다. 업다운 카운터는 독특하게도 카운터가 on이 되었다 하더라도 감산 신호 M1에 의하여 숫자 3에서 2로 감소하게 되면 카운터 C0은 다시 오프가 됩니다. 이처럼 업다운 카운터는 리셋 스위치가 없어도 자유롭게 카운터를 온, 오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셋 코일 C0에 의하여 카운터가 초기화가 됩니다. 즉 C0의 숫자가 초기값 0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업다운 카운터는 카운터의 온오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리셋을 통해 초기화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장비에 맞게 설정 및 변수 세팅을 완료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력부와 출력부를 나누기 위해서 설명문을 작성해 줍니다. 설명문은 프로그램 창 좌측 회색칸을 더블 클릭하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PLC는 출력 코일을 하나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부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드램프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F9를 눌러 출력 코일 레드를 먼저 작성해 줍니다. 이번에는 A 접점을 이용하여 스타트와 스탑을 각각 출력 코일 M0, M1과 연결하여 줍니다.
본격적으로 업다운 카운터를 생성해 봅시다. M1 밑에 커서를 둔 후 F10을 눌러 응용 명령을 불러오신 후 CTUD를 입력하시면 업다운 카운터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한 칸 띄어쓰기를 한 후에 C0, 또 한 칸 띄어쓴 후 M0, 동일하게 띄어쓴 후 M1, 한 칸 띄어쓰기 한 후에 횟수를 3회 입력 후 엔터를 입력하시면 업다운 카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CTUD 옆에 A 접점으로 언더바 온 회로가 있는데 이는 A 접점 단축키 F3을 누르신 후에 F99 또는 언더바 온을 입력하시면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레드램프 앞에 C0 또 A 접점을 만드신 후에 리셋 버튼을 활용하여 리셋 코일 C0 단축키 Shift F4를 눌러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 작성이 완료하게 됩니다. 그럼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M0이 온이 되어 C0의 숫자가 1씩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스탑 버튼을 누르면 C0의 숫자가 1씩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C0의 숫자가 2인 상태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C0은 0으로 초기화가 되고 다시 스타트 버튼을 3번 누르게 되면 초기 설정 숫자 3에 도달하여 카운터 C0이 온이 됩니다. 그리고 레드램프가 점등하게 되죠. 다시 스탑 버튼을 눌러 카운터 C0을 감소시키면 카운터는 오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업다운 카운터는 손쉽게 온오프를 할 수 있으며 리셋 코일을 활용하여 카운터의 숫자를 초기 값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 카운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다운 카운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업다운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언더바 온 특수 릴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PLC의 연산 기능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카운터의 동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생산 자동화 기능사 과제 추세는 물품이 총 몇 개 지나갔는지, 몇 번째 물건은 어떤 동작을 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와 더불어 카운터는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특별한 함수입니다. 생산자동화 기능사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학습을 하였으니 다음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기본 과제인 변이 단계 선도를 파악하고 실린더를 제어하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단계 선도란 실린더와 램프의 동작 순서를 그래프로 표현한 표로서 이 표를 보고 동작 순서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